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데인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데인 알고리즘은 주어진 배열에서 연속적인 부분 배열의 최대 합을 찾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동적 프로그래밍의 한 예로 시간 복잡도는 오행입니다. 즉, 입력 배열 크기에 비례하여 실행 시간이 증가합니다. 저희는 종종 데이터 분석, 금융, 게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연속 부분 합을 찾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특정 기간 동안의 수익을 분석할 때 연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최대 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데인 알고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current로 현재 배열의 최대합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max로 지금까지 발견된 최대합을 저장합니다. 첫 번째로 변수 초기화가 있는데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current와 max에 저장합니다. 배열 순회에서는 배열의 두 번째 요소부터 시작하여 각 요소를 순회하는데요. current는 현재 요소와 max의 현재 요소를 더한 값 중 큰 것을 선택합니다. 만약 current가 0보다 작게 된다면 새로운 부분 배열을 시작하기 위해 current는 0으로 초기화하고 max는 current와 비교하여 더 큰 값을 저장합니다. 대충 코드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코드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메인 함수가 테스트 케이스 받는 걸 동일하고요. 동적 배열로 벡터로 넘버를 대입해 줍니다. 이제 이 배열을 카데인 함수에 돌리면은 max와 current 값을 배열의 첫 번째 요소로 지정해 주고요. 인덱스 부분 구현하기 위해 스타트와 엔드 0으로 초기화해 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냥 편하도록 결과값 인덱스를 또 설정해 주었습니다. 뽀문은 그냥 그 배열 크기만큼 돌아가도록 했고요. 만약에 현재 값이 음수면은 시작점을 다시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최대 값이 안 되니까 0으로 초기화해주고, 만약에 조건이 이제 0으로는 시작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값이 0이라면 시작값 인덱스를 현재 값에서 1 더한 곳으로 설정해 주고요. 만약 그게 아닌 그냥 일반 양수라면 현재 값을 스타트 인덱스로 정해줍니다. 네, 최신값을 수정해야 되는데 현재 배열의 값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커런트의 값은 증가하기 때문에 엔드 인덱스의 값을 늘려줍니다. 현재 배열의 위치로. 만약 음수라면 절대 최대값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엔드 인덱스 배열은 그대로고 그냥 값만 더해줍니다. 현재. 만약 커런트 값이 맥스 최대값보다 커졌다면 맥스 값을 최신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커런트 값 대입해주고 저희가 결과로 받아야 될 인덱스 값을 스타트와 엔드 값을 초기화해줍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 최대값, 시작 인덱스 값, 끝나는 인덱스 값을 리턴해서 출력을 해주고, 만약에 근데 저희가 최대 합이 0보다 작다면 0과 마이너스 1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코드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고랩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저번 주에 하나 나왔었어요. 체스타 문제라고 이제 저희 알고랩이 일주일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저희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터레이티브하게 푸는 방법이랑 이제 리커리티브하게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 방법은 그 두 어떤 방법에서 사용을 해도 이게 시간 효율성에서 크게 이제 향상하는데 기여를 해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워런도프 규칙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걸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나이트 투어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휴리스틱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이제 나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 나이트가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나이트가 갈 수 있는 방향이 8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쪽으로 뻗어나갔을 때 이 말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또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7가지와 0가지부터 7가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는 7가지 방향을 갈 수 있는 애다 하면 얘는 일단 그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봤을 때 3가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하면은 얘는 3가지 갈 수 있다라고 저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8가지 방향 다 조사를 해봐요. 이제 왔던 지점 빼도 되겠죠. 아무튼 그 7가지 방향을 이제 검사를 해서 뭐 0부터 7까지의 뭐 방향 갈 수 있는 개수가 나올 거예요. 뭐 여기 7가지, 여기 3가지 있죠.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장 적은 것을 이제 앞서게 해서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저희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냥 무작위로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움직이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뭐 이걸 증명하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기본적인 토대는 워렌도프의 규칙은 한번 간 방향에서 그 방향에서 또 이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은 순대로 이제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온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그러면 개수가 똑같은 개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이쪽 방향도 2가지, 저쪽 방향도 2가지.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거는 처리를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일단 이거 처리 안 해도 그래도 빨라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 규칙은 일반적인 모든 n 곱하기 n뿐 아니고 n 곱하기 m 말에서도 저희가 적용이 돼요. 저희 이번에 풀었던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데, 제가 한번 뭐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걸로 해볼게요. 뭐 이거는 파이썬으로 해서 일단 좀 느려서 얘는 안 되는데 도라는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로 띄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워렌도프 알고리즘 활용을 한 건데, 다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넣고서 여기서 get degree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갔던 방향에서의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솔브 알고리즘에서 이제 뭐 각각의 방향에서의 이제 저 get degree를 해서 이제 저희가 오름차순으로 저희가 정렬을 하게 되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저희가 되는 건데, 얘는 뭐 일단 파이썬을 짠 거여서 얘는 좀 느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앵킨 문제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일단 앵킨 문제는 이제 사실 백트래킹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알고리즘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약간 미로찾기와 같이 더 이상 이제 미로찾기 왔는데 벽에 다 막혀서 길에 해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답이 없기 전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을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백트래킹을 이용하는 문제의 경우는 대부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해를 구하기 위해서 후보를 나열한 후 제약 조건을 계속 체크하며 만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뒤로 돌아가서 다음 후보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후보를 찾고 찾아서 이제 미로를 탈출하는 게 백트래킹이에요. 백트래킹은 이제 저희 강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판단되면 그 노드의 부모노드를 되돌아가고 그 부모노드를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데, 요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가 이제 백트래킹에 되게 중요한 트리거든요. 한글로 상태 공간 트리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을 좀 해주자면 백트래킹은 이제 알다시피 DFS 깊이 우선 탐색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의 트리가 있다면 이제 A부터 시작을 해서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B에서 이제 미로로 치면 이제 길이 막힌 거죠. 이제 조건에 부합을 하니까 이제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체크를 안 하는, 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부분을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지워버리면 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나머지 노드들도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모 노드가 죽으면 아래 노드들 다 죽어버려서 아예 이쪽은 탐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탐색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시간이 모두 탐색을 하는 것보다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탐색을 했는데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백트래킹을 해서
돌아가서 다시 이제 A로 와서 다시 C로 가는데 C도 조건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C도 이제 날려버리고 다시 A로 돌아가서 백트래킹으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D로 갔어요. 이제 D에서 또 한 단계 길이 있어서 더 나아가요. 나아가는데 H다. 근데 H가 이제 출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검사는 한 번, 그리고 백트래킹 한 번, 검사 한 번, 백트래킹 한 번, 그리고 이제 검사해서 진짜 적은 횟수만에 이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트래킹은 이제 생긴 것이 익숙하다면 네 맞습니다. 백트래킹은 개념 자체는 이제 저희가 전에 배웠던 동적 계획법이랑 분할 정복이랑 이제 비슷한 전략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요 앞에 요거를 봤듯이 되게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트래킹은 이제 저희 알고랩 문제 저번 주에 이제 어려웠다던 그 기사의 여행에서도 이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쓰였기 때문에 이제 해본 사람들 알자면 매우 어려웠다시피 이제 백트래킹은 문제 난이도가 이제 엄청 어려운 것도 있고 되게 쉬운 것도 있고 문제 난이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백트래킹을 할 때는 용어가 2개 사용되는데 하나는 이제 3개 사용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이제 프로미싱이랑 논 프로미싱 그리고 프루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논 프로미싱이랑 프로미싱을 이제 서로 같이 묶어서 말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둘이 따로 말하진 않는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 논 프로미싱은 더 이상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노드, 프로미싱은 해당 루트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 프루닝은 가지치기라 해서 조건에 맞지 않으면 포기하고 다른 루트로 바로 돌아가서 탐색의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즉 트리를 검사한다면 조건에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프로미싱을 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면 논 프로미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이제 프루닝은 해당 노드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논 프로미싱을 하다 하면 그 아래 뻗은 노드들 즉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까 앞에 트리 돌들듯이 아래 있는 노드들까지 그냥 싹 다 잘라버리는 게 가지치기 프루닝이라 하고, 이러한 가지치기는 알고리즘 문제 기사 여행에서도 사용했고 이제 알고리즘 이제 가지치기 알고리즘으로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 기사 여행에서 아까 설명하신 모론 노르크 방식, 이런 가지치기 방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이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적은 칸을 가진 곳을 먼저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킨으로 넘어가자면 지금까지 백트래킹 설명을 했지만 이제 백트래킹이 이제 그만큼 엔킨의 중요한 문제이라서 설명한 거예요. 일단 실제로 이제 엔킨이 먼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엔킨은 이제 n 곱하기 n으로 주어진 체스판이 있다면 이제 그에 맞게 n개의 킨도 같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채워 나가는 식인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안 되게 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킨이 여기 있다고. 이제 킨이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여기가 있으면 이제 킨은 이쪽에 아예 배치가 할 수 없게 돼요. 이걸 대충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식으로 킨이 있다면 요 킨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노란색, 공격할 수 없는 곳은 검은색. 그러면 이제 노란색인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킨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여기가 되거나 이런 식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여기 킨이 오면 다음 줄에서 킨 올 자리를 찾고 또 다음 줄에서 킨이 올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엔킨에 이렇게 백트래킹을 이용해서 풀기 전에 보통 푸는 방법으로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검사해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먼저 Q4를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Q4가 돌아오고 Q3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솔직히 계속 반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하면 n이 커질수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된 코드를 이용해야 돼서 백트래킹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백트래킹을 통해서 푼다면 0,0에부터 루트 탐색을 시작합니다. 여기다 이제 킨 첫 번째를 두는 거죠. 킨을 두면 다음에 킨을 줄 수 없는 자리들은 회색, 줄 수 있는 자리들은 흰색이라 썼을 때 이제 다음 줄에서 킨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이제 2-1, 3-1 이렇게 2칸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칸부터 채워 나가는 식으로 다음에 킨 2를 두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이렇게 다 막혀버리고 이 다음 줄에 킨을 더 이상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킨을 줄 수 없게 되니까 다시 이제 조건에 부합하다. 그래서 다시 백트래킹을 통해서 Q1으로 돌아가고 여기는 이제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시 이제 부합하는 이제 더 이상 체크를 안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또 이제 체크를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다음에 칸이 이제 하나가 생기죠. 이제 이 칸을 채우는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Q3을 뒀는데 세 번째 킨을 뒀는데 이제 다음 줄, 네 번째 줄을 채우기 위해서 봤는데 이제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어요. 그러면 또 백트래킹을 통해서 여기는 조건에 부합하다라고 체크하고 Q2로 돌아가요. 근데 더 이상 Q2에도 갈 곳이 없으면 또 한 번 더 백트래킹을 해서 이제 두 곳이 불가능하다 하고 Q1으로 돌아가요. 이제 Q1도 이제 조건에 부합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Q1도 이제 이용 불가로 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자리 Q1 1-0으로 Q1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두 번째를 또 Q2, 세 번째 줄을 Q3 하면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 줄에 자리가 하나 남아서 이제 이 줄까지 Q4를 채우면 이런 식으로 엔킨 백트래킹 문제가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아까부터 말했던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 조건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킨이 있다면 이제 요 방향을 겹쳤을 때 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보통 이제 요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x 좌표 이제 뭐 1,2면 이제 이 앞에 1이 같은지만 체크하면 되고, 반대로 요거는 y 좌표, 요거는 이제 뒤에가 숫자가 같은지만 체크하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대각선이 살짝 어렵거든요. 요거 대각선은 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3 곱하기 3이 있다면, 만약에 여기 중간에 킨을 놨다면 이제 요 대각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0,0, 2,2, 1,1, 0,2, 2,0이라고 했을 때 요 1,1인 값이랑 둘이 서로 더했을 때 x랑 y가 같으면 대각선, 여기 같은 경우는 0 더하기 1, 0 더하기 1 하면 둘 다 1, 1 같잖아요. 그러면 대각선. 여기서 똑같이 둘이 더했을 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3, 3 같으면 대각선. 그리고 여기 대각선은 이제 이 값을 서로 뺀 값의 절대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면 1, 얘를 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에서 1. 여기도 똑같이 얘를 빼면 마이너스 1 빼면 1. 그래서 절대값에서 1, 1 해서 같아지면 이제 또 대각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각선까지 2% 조건을 찾으면 돼요. 이러면 엔킨 문제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하려다가 포기했던 나레아나 판디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강의 자료 3의 30페이지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은 주어진 숫자의 배열에서 사전식 순서로 다음 순열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보다는 사전적 순열 생성 알고리즘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간단하게 단계로 나누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면, 첫 단계로 가장 마지막 문자에서 시작해서 역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나열된 최대 구간을 찾는다 라고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배열의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감소하는 구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감소하는 구간을 i라는 인덱스로 표현하며, i는 이전 단계에서 구한 최대 구간의 바로 앞 인덱스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i보다 크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문자를 j라는 인덱스로 표현합니다. 다시 배열의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여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배열의 ci보다 큰 문자 중에서 가장 작은 문자 cj를 찾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ci와 cj의 값을 교환합니다. 두 문자의 값을 교환하는 수합 단계를 통해 배열의 순서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배열의 순서를 한 단계 더 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사전식 순서에서 현재 구간의 다음 구간을 찾는다를 뜻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인덱스 i 플러스 1부터 배열의 끝까지 구간을 단절합니다. 리버스 단계를 통해 다음 구간을 만들기 위해 배열을 가능한 가장 작은 사전식 순서로 정렬하게 됩니다. 이때 리버스를 하는 이유는 피벗 이후의 부분을 뒤집어서 가장 작은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코드가 있는 강의 자료 3 이퀄 전에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C, A, H, F, I, G, E, D, B를 입력값으로 주었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가장 먼저 감소하는 구간을 찾게 되면 I와 F 구간에서 처음으로 사전식 순서에 맞지 않게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때 F는 I라는 인덱스를 가집니다. 다시 배열의 오른쪽 끝에서 시작해서 J 인덱스에 해당하는 구간을 구하게 되면 G가 F보다 큰 문자 중에서 가장 작은 문자이기 때문에 J 인덱스로 표현됩니다. 강의 자료에서는 이 과정들을 A 단계로 합쳐 나타냈습니다. F와 G를 수합하는 과정을 거쳐 인덱스 i 플러스 1 구간부터 배열의 끝까지 순서를 검증시킵니다. 이후 다시 A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나라야나 판디타 알고리즘을 통해
사전식 5차선 순서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